이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홈페이지예요. 너희 나중에 그 한국사 자료를 좀 제대로 다 보고 싶으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다 번역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먼저 한국 고대사료 들어가 보면은 자, 대표적인 두 책이 있죠. 삼국 뭐랑 삼국 뭐가 있어요. 삼국 사기, 삼국 유사 있죠.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김부식 기억나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진압했던 그 사람. 이자겸한테도 꿀리지 않고 바른 말했던 사람. 이자겸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부르자 그랬을 때 신하 생일을 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다는 식으로 딱 얘기했던 그 김부식 기억나죠? 그 김부식이 그 묘청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인종이라는 고려 왕의 그 지원을 받아서 쓴 책이 이 삼국사기라는 책이에요. 중국에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인데 이 사기는 서술 스타일이 있어요. 먼저 황제, 왕, 그러니까 임금님 있죠. 임금님의 기록을 가장 먼저 써요. 그 임금님의 기록을 본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본기. 네. 그리고 그 임금님보다 아래 단계, 임금이 임명하는 그 높은 신하들을 제후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제후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세가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세가. 그리고 그 제후들보다도 더 아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열전에다 실어놨고 열전 뭐라고요? 열전. 네, 그렇게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써놓은 방식을 기전체라고 부르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도 그 사마천의 사기를 본따 가지고 기전체로 쓰였어요. 한번 볼게요. 자, 삼국사기 목차가 제일 먼저 있죠. 목차는 뭔지 알죠? 한눈에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주제별로 기록해 놓은 게 목차잖아요. 그죠? 목차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라분기가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그죠? 보여요? 자, 우리 삼국시대 하면은 보통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하잖아요. 땅덩어리도 가장 컸고 국력도 한때 가장 셌던 나라 하면 보통 고구려 떠올리죠. 그죠? 자, 근데 김부식은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썼어요? 신라를 제일 먼저 본기에 실어놨죠. 자,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신라가 일단 삼국을 통일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신라를 가장 먼저 앞에 실어놓은 것도 있고, 김부식이 어디 김씨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경주 김씨라 그랬죠? 자, 김부식은 그 위에 증조부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그 왕건에게 가담한 신라의 호족이었단 말이에요. 경주 출신의. 자, 그래서 김부식은 자기가 신라를 계승했고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투철하게 갖고 있던 사람이 김부식이었어요. 그래서 본기를 쓸 때도 어느 나라부터 신라를 가장 먼저 본기에 실어놓은 거예요. 자, 신라 본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신라 본기 첫 번째 기사에 누구 기사가 실려 있어요? 박혁거세 기사가 실려 있죠. 그런 식으로 남해, 유리, 탈해, 신라의 2대, 3대, 4대 임금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본기를 신라를 먼저 실었고 그 다음 본기는 어느 나라 본기일까요? 고구려 본기가 있죠? 그죠? 신라 본기는 몇 권에 실어놨어요? 12권이 있죠? 자, 근데 고구려 본기 쭉 나가는데 고구려 본기는 몇 권까지 실어놨죠? 10권이 끝이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고구려가 먼저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신라는 고구려 멸망시킨 다음에도 300여 년을 더 버텼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 기록할 분량도 더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권수 차이가 있죠. 빨리 와.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본기를 실어놨어요? 백제 본기죠. 자, 백제 본기는 1권부터 몇 권까지 있어요? 6권까지밖에 없죠. 자, 백제는 신라랑 사이가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장 먼저 망했죠.
자, 그래서 백제에 관련된 기록은 기록도 부실하고, 그리고 그 기록도 대부분 별로 좀 긍정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자, 백제가 가장 신라랑 사이가 좋지 않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먼저 망했기 때문에 가장 기사도 적고, 예, 내용도 그렇게 백제에 유리하거나 좋은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려 있지는 않죠. 자, 그리고 본기가 끝난 다음에 뭐가 실려 있죠? 보면은 연표가 실려져, 연표. 자, 뭐 2025년에 그 대통령 윤석열 뭐 탄핵된 거. 예. 그리고 2026년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죠. 예. 자, 그런 내용들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를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게 연표예요. 예. 연표 한번 보시면은 네, 연표 작성 목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고 기원전 57년부터 274년까지 연표가 쭉 실려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선제 17년, 오봉 원년 이거는 중국 황제들의 연호예요. 옆에 보시면은 신라가 가장 먼저 연표에 등장을 하죠. 기원전 57년에 시조 박혁것의 거서관이 즉위 원년. 자, 그로부터 진덕까지가 성골이다. 우리 성골, 진골 배웠죠? 네,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고 쭉 이렇게 연도별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처럼 2026, 2020 이렇게 안 쓰고 연도에다가 뭘 써놨어요?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써놨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간지라고 불러요. 기억나요?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거를 십간이라고 부르고 태양마다 이름을 따로따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태양이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뜬다고 봤어요.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 태양의 이름이 뭐예요? 갑이에요, 갑. 두 번째 태양의 이름이 을. 그리고 세 번째 태양 이름이 병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신성시하게 하는 12마리 동물이 있었죠. 그쵸. 이걸 십이지라고 불렀죠. 예. 쥐, 소, 뭐 호랑이, 토끼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쥐죠. 축은 소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고.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십간과 십이지로 연도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당시 때는 2020년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연표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그리고 연표 상중하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잡지가 있죠. 예. 잡이라고 하는 거는 잡것들 이런 얘기 들어봤죠? 뭔가 중심이나 주류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잡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제사나 음악이나 그리고 뭐 이때 사람들 옷 어떻게 입었는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지예요, 지. 예. 잡지 아까 보시면 제사 음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색복이죠. 색복이 뭘까요? 색복. 색은 색깔 할 때 색깔 이거 복이 뭘까요? 복. 옷이에요, 옷. 자, 각 등급별로 진골은 어떤 옷을 입고 육두품은 어떤 옷을 입고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타고 다니는 거. 뭐 수레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기용은 제사 쓸 때 쓰는 그릇이라든지 쓰는 도구들. 예. 옥사는 집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지라고. 예.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가 실려 있죠? 열전이 실려 있죠, 열전. 열전은 임금 말고 임금보다 아래 단계에 놓여 있는 인물들 있죠?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 열전 제일 먼저 실려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김유신이에요, 김유신. 오, 좋아요. 삼국사기 열전에 제일 먼저 실려 있는 사람 누구라고요? 김유신이에요. 왜 김유신이 먼저 실려 있을까요? 삼국을 통일했죠? 네, 김유신 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전 볼까요? 또 김유신이죠. 김유신 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전 볼까요? 김유신 하. 그리고 김유신 아들, 손자,
김유신의 4대 손까지 다 쭉 써있죠? 자, 그만큼 김유신이나 신라의 삼국통일을 중요하게 본 게 삼국사기라는 책이에요. 열전 4부터는 을지문덕 이런 사람 들어봤죠? 고구려 장군, 신라의 거칠부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실려 있죠. 네. 자, 요런 책이 고려의 삼국사기다. 자, 삼국사기는 누가 썼다고요? 김부식이 썼어요. 고려 인종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1145년에 쓴 책이에요. 자, 김부식은 정말 그 고려 인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신하예요. 예, 이자겸한테도 이제 이자겸이 권력 있을 때도 이자겸한테 바른 말을 했던 사람이고 묘청의 난을 진압하기도 했고 삼국사기라는 아주 중요한 역사책을 쓴 사람이기도 했죠. 자, 그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도 아버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공부를 잘했어요. 과거 시험 봤는데 합격했어요. 자, 근데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이 장원이죠. 2등을 했어요. 2등. 강한. 네. 몇 등 했다고 과거 시험 봤는데? 자, 근데 김구식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본인 자원급제하고 형제들도 자원급제하고 아버지도 급제하고 그리고 지금 고려에서 제일 높은 관제 문화시중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자식이 2등을 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죠. 전국에서 2등 한 거예요. 자,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인종이 자, 답안지를 보고는 야, 김부식 아들 2등 했어? 야, 1등으로 올려. 자, 그렇게 해서 2등을 제치고 김부식 아들이 몇 등이 됐어요? 1등이 됐어요. 왕조 사회니까 왕 마음이죠. 순위 매기는 게 왕이란 말이에요. 좀 그렇죠. 자, 이거 누구 때문에 1등 된 거예요, 김돈중은? 아빠 때문에 1등 된 거죠. 네, 석연치 않았죠. 근데 이 김돈중이 진짜 아버지 백 믿고 좀 뭐랄까 못난이 짓들을 많이 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저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한 해.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 양력을 쓰기 때문에 31일이 마지막 날인데 이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는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31일까지가 없고 30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섣달 금음날이라고 불러요. 자, 연말 마지막 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섣달 금음날이라고 불러요. 12월 30일. 이날 궁중에서는 뭘 하냐면 악귀라든지 나쁜 잡신들을 다 물리치는 제사나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제사 축제를 나리라고 불러요. 나리. 자, 보통 이 나리를 끝난 다음에 요거 다음날 이제 자정 넘어가면 1월 1일이 되는 거죠. 그걸 기념하는 취지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밤새도록 술을 먹는단 말이에요. 자, 김돈중이 자, 술을 양껏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취했겠죠. 자, 취했는데 눈앞에 그 김돈중이 그래도 관리니까 술을 먹고 있는데 그 관리들 지키고 있는 경호 무사들이 있었겠죠? 왜냐면 공중이니까. 예. 그 궁중에 경호 무사들이 있었는데 키가 거의 180에 육박하는 이 당시 때는 고려시대 평균 남자들의 키가 160이 넘을랑 말랑이었기 때문에 170 후반대면은 작은 키예요, 큰 키예요. 큰 키죠. 자,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하얗고
고려사 기록에 보면 눈이 네모나다고 나와 있어요. 눈이 네모나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순정만화 주인공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네모났고 소위 말하는 변우석 차은우였어요. 훈남. 예.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옥골, 옥 같은 뼈다귀에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훈훈한 바람이 분다 그래 선풍. 정중부라는 부사가 그 문신들 술 마시는데 보디가드처럼 옆에서 이제 경호를 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이 경호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시간 때우는 거죠. 예. 자, 근데 이 정중부는 얼굴도 희고 잘생긴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수염도 멋있게 났어요. 그래서 수염을 평소에 굉장히 아끼고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되게 수염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인종이 정중부 수염 보고 야 저놈 얼굴도 잘생겼는데 수염도 예쁘게 나네. 저 수염이 꼭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수염 같다고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중부는 자기 수염에 대한 자부심이 어땠을까요? 하늘을 찔러 굉장히 이 수염을 자기 되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김돈중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자, 이제 좀 실증이 났나 봐요. 좀 심심하니까 재밌는 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전기불이 없죠. 그러니까 그 술자리에 촛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자, 이 촛불을 들어가지고 정중부 서 있는 데 근처로 가서 정중부 수염을 태운 거예요. 자, 너희 머리카락이나 수염 같은 거 태워보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돼요? 비릿비릿하죠? 그러면서 고기 타는 냄새 나거든요? 머리카락 같은 거 태우면? 자, 불이 붙었는데 순간 비릿비릿한 거예요. 자, 정중부가 화들짝 놀랐고, 놀란 거에서 이제 그쳐서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했겠죠?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술 취한 김돈중을 들어요. 들은 다음에 그 잔치상에다가 던져버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잔치상은 뒤집어 엎어지고 김돈중은 완전히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죠? 김돈중이 누구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빠를 찾아가죠. 아빠, 나 저 맞았어. 자, 김부식이 그 다음날로 인종을 만나러 가요. 그 다음에 인종한테 자기 자식 두드려 맞았다고 그걸 일러 바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의 그 아버지고. 자, 그랬더니 인종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안 되겠네. 정중부를 불러요. 근데 인종이 정중부 수염 예쁘다고 칭찬했다 그랬죠. 평소에 인종이 정중부를 꽤 이뻐하던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자, 정중부 수염 탔다는 것도 알았어요. 열받을 만 했네. 그래서 정중부를 일단 관직에서 내쫓은 다음에 형식적으로 귀양을 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금방 그걸 풀어주고 다시 관직에 복귀를 시켜요. 자, 근데 정중부는 이때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네. 자, 이 김돈중에 대해서 아주 큰 원한을 가지게 된다면. 자, 인종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고려 인종의 여러 아들. 왕비는 공예왕후 임씨였습니다. 원래 인종은 부인이 이자겸의 딸들이었죠. 근데 이자겸의 난 이후에 그 이자겸 딸 둘들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폐비시킨 다음에 궁 밖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새로 맞이한 그 부인이 임원애라는 사람의 딸, 그 임씨였는데 이 여인이 공예왕후 임씨. 인종과 공예왕후 임씨 사이에서 오남 사녀를 낳아. 몇 명을 낳은 거예요, 자식을? 9명을 낳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아들만 써볼게요. 자, 인종과 임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큰 아들이 그 왕현, 둘째 아들이
왕경. 셋째가 왕호.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혹시 얘기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대각국사 의천 기억나요? 천태종? 의천이 원래 신분이 뭐였죠? 왕자였죠, 왕자. 스님 전에 왕자였잖아요. 문종의 아들이었죠. 근데 고려시대는 불교의 나라기 때문에 여러 아들들 중에서 왕자 중에서 한 명이 원하면은 뭐를 시킨다 그랬어요? 스님을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의천이 평소에 불심이 깊었기 때문에 자처해가지고 자기가 스님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인종과 임시의 넷째 아들도 왕자였는데 스님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이 아들이 스님이 돼요. 원경국사 충희라는 그 스님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충희는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 원효대사도 원래 이름이 설사라 그랬죠? 근데 부처님 제자 되면 법명을 새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원효라고. 이게 이제 법명이에요. 충희는.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이 왕민. 자, 이 왕효는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뭐였을까요? 태자였겠죠? 둘째 아들은 대령후. 셋째 아들은 익양공. 여기서 후나 공은 뭐예요? 왕보다 아래 왕이 임명하는 제후들이죠. 네. 그리고 왕민은 평량공. 자, 이렇게 여러 자식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왕현 얘가 속된 말로 망난이었어요. 공부도 별로 잘 못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해요. 근데 크게 선을 넘지는 않는데 딱 봐도 왕 깜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얘는 부모가 보기에도 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엄마였던 임씨, 공예왕후 임씨가 남편 인종한테 가요. 저 장남이 좀 아무래도 태작감은 아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엄마가 보기에 그 정도였으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정말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엄마가 이 부인도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아들인데도 남편한테 가가지고 둘째가 나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거 태자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엄마가 자기를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최악이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태자 왕현이 엄마를 원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인종도 자기 부인이 직접 자기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 둘째 대령후 왕경으로 이거를 바꾸려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정승명이라는 신하가 나서서 이거를 말려요. 지금 큰 잘못도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맏아들이고 아무 문제 없는 태자를 막 바꾸시면 나중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나이가 커가면서 발전하고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태자 전화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고 이 정승명이라는 사람이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이 인종을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자, 큰아들 태자를 갑자기 둘째로 바꾸는 거 왕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인종이 정승명의 설득에 넘어가요. 그래서 이 정승명 때문에 태자 왕현이 결국은 태자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인종이 죽으면서 자기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왕현을 태자를 불러가지고 너 원래 내가 폐위시키려고 그래서 태자 자리에서 근데 누가 말렸어? 정승명이 나서가지고 자 목숨 걸고 너를 지키라 그러더라. 그래서 너를 태자로 그냥 냅둔 거니까 정승명 말 잘 들어. 자 그리고 인종이 죽어요. 자 그리고 태자 왕현이 고려에 이제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의종. 자 그런데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엄마 시선 앞, 자식 보는 눈이 누가 제일 분명해요? 엄마, 아빠가 제일 분명하죠? 자, 엄마가
오죽했으면 자기 큰아들을 끌어내리려고 그랬어. 능력이 그만큼 모질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의종은 왕이 된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매일 술 마시고 여자들이고 놀고 그리고 좋아하는 건 격구 말 위에서 이렇게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이제 그 공 치면서 골대에다가 공 넣는 거. 서양에서 폴로라고 하죠. 자, 이런 격구 시합을 좋아했다. 네. 그리고 틈만 나면은 자꾸 궁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들이를 다녀요. 크게 사고 치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왕으로서 그렇게 뛰어난 것도 전혀 아닌 거예요. 오로지 자기 왕자리를 술 먹고 노는 데만 좀 썼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 속으로 꽁한 게 있어가지고 자기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가 이제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태우가 됐죠? 자, 공예태우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자, 어머니, 전에 나 끌어내리고 저 왕경한테 태자 주자고 했다며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뒤끝을 부려요. 자, 엄마 입장에서 어떨까요? 무섭기도 하고, 아들이랍시고, 기껏 결국 왕이 됐는데, 과거에 엄마가 그 얘기했던 거를 또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엄마한테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공예태우가 오히려 그 의종을 꾸짖어요. 왕이 돼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그거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하느냐. 자, 그러면서 막 아무튼 엄마랑도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자, 하루는 엄마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눕게 되는데 요때 엄마가 이제 엄마 공예태우가 정치나 이런 데 관심을 못 가진다는 걸 알고 의종이 자기 동생이었던 대령후 왕경을 유배를 보내버려.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유배를 보내버려. 그 다음부터 왕경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사에 나오지를 않아요. 아마 유배 간 다음에 뭐 뭔가를 내려가지고 죽였거나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비중 있게 나오질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의종이 이렇게 좀 뭐랄까 성격도 옹졸하고 좀 왕으로서 모질이 짓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또 놀러 다닐 때 화려한 경치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강 주변에다가 예쁜 정자를 만들라. 근데 왕이 머물 정자니까 기와든 나무든 그리고 나무에다 칠하는 단청이든 다 비싼 걸 썼겠죠. 그죠? 뭐가 많이 들었을까요?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막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짓는 건 다 백성들을 그냥 데려다가 공짜로 부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렇게 동원이 되면 월급도 못 받아요. 농사도 포기하고 그런 거 건설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당시에 한 일화가 전해져요. 의종이 중미정이라는 정자를 짓게 해요. 백성들한테. 자, 백성들은 농사도 포기하고 어렵게 와가지고 정자를 지었다 그랬죠? 그죠? 자, 백성 10명이 와가지고 이제 정자를 짓는데 보통 나라에서 이런 거 일 시켰으면 밥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이 당시 때는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자기가 도시락을 싸와야 돼요. 근데 한 가난한 백성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시락을 맨날 못 싸웠어. 그랬더니 같이 일하던 9명 사람들이 그래도 정이 있죠. 한 명 맨날 굶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밥을 한 숟갈씩 줬단 말이에요. 그럼 10명이 한 숟갈씩 퍼주면은 그 몇 숟갈이에요? 그 9숟갈이 나오죠? 예. 자, 이렇게 10사람이 한 사람 한 숟갈씩 덜어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십시일반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그 백성이 맨날 이렇게 다른 동료 인부들한테 밥을 얻어먹었는데 하루는 그렇게 얻어먹는 그 인부 아내가 자, 머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다 싸맨 다음에 맨날 그 자기 남편한테 밥을 떠줬던 다른 인부들 먹으라고 음식을 이만큼 그 바구니에다가 싸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거 다른 인부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무슨 자네 가난해가지고 점심을 못 사왔는데
무슨 돈이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음식을 많이 아내가 해왔는지 막 물어본 거예요. 자, 당시 그 맨날 얻어먹던 인부가 음식 싸온 자기 아내한테 막 화를 내요. 뭐라고 화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가져갔는데? 몸 판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내한테 막 욕을 한다고.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이런 음식을 해왔냐는 거예요. 여자가 그 큰 돈을 보통 벌려면 별 수단 없는 여자는 뭐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남자한테 가서 자기 몸 파는 거. 그래서 그 인부는 자기 아내가 몸을 팔아가지고 그 음식을 해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화를 또 내죠.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다 수건을 싸매고 왔다 그랬죠. 그 아내가 평소에 머리카락이 굉장히 예쁘게 난 그 아내였는데, 자, 수건을 풀러보니까 머리가 스님처럼 빡빡 깎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쵸. 당시 부인들은 그, 이제 자기 머리 위에다가 결혼한 부인들은 남의 머리를, 가짜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가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팔 게 없으니까 자기 예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 남한테 판 거예요. 그래서 그 값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남편한테 그동안 음식 놔둬준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백성들의 삶은 어땠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왕은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정자나 지으라고 하고 맨날 술 마시고 니나 너 놀았다고. 자, 그리고 의종이 가까이 있던 사람은 김존중, 정함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김존중은 이름은 존중인데 과거 시험 합격하긴 했는데 전형적인 간신이었어요. 왕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왕 비유 맞추고 옆에서. 이 정함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판관이었어요. 여기 없는 사람. 근데 이 정함과 김존중이 환상의 콤비를 이뤄서 의종이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그 의종 옆에서 부추기면서 이렇게 달콤한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정순명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이 사람은 의종 태자 자리에서 폐위시키려고 했을 때 이거를 인종한테 가서 말렸던 사람이죠. 인종이 죽으면서 이 정순명 충신이니까 정순명 말 잘 들으라 그랬죠. 그래서 정순명이 아니나 다를까 의종한테 가가지고 저 김존중은 간신이고 정황 같은 사람들은 물리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종이 누구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정황과 김존중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정순명을 쫓아내요. 그런 다음에 약을 먹여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함은 학관이기 때문에 선생님 봐봐. 환관은 높은 관직으로 원래 고려나 조선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관들은 높은 관직을 주질 않아요. 그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함한테 7급 공무원으로 임명을 시켜요. 한문지우라는 벼슬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려의 대관들이 이거를 다 나서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반대한다. 의종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왕이고 내가 임명하겠다는데 왜 안 돼? 정함을 한문지으로 임명해. 대가는 계속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되옵니다. 자, 그런데 의종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 정함을 실품의 한문지으로 임명을 해. 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고집을 셌던 왕이 누구였어요? 의종이었어요. 자, 의종이 그러던 어느 날 그래도 왕자리는 잘 지켰어요. 24년 동안 왕을 해요. 1146년부터 1200, 1170년까지 24년 동안 왕 노릇을 잘 하다가 하루는 그 개경 주변에 보현원이라는 절에 놀러 가요. 절이에요, 절. 자, 놀러 갔는데, 자, 또 이렇게 왕이 어디 행차하다 보니까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겠죠. 예. 자, 또 경치 좋은 곳에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술판을 벌여요. 근데 술을 먹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심하고. 자, 그래서 무사들을 모아놓고, 자, 무예 대결을 펼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너희 태권도 배운 사람 있어요? 태권도장 가면은 막, 진짜 싸우는 거 아니지만 서로 겨루기 같은 거 하죠. 대련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하잖아요. 자, 태권도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손 숫자에 7박자 써가지고, 수박이라고 불렀어요. 먹는 수박 아니다. 태권도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수박이라고. 손 숫자에 7박자예요. 손으로 친다는 거예요. 발도 써요. 근데 진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대련이죠. 누가 보라고 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겨루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놀 때는 희를 붙이거든요. 놀 희자 써가지고 수박 희라고 불러요. 근데 이 수박 희를 또 그냥 줄이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원 같은 것들을 그려놓고 5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그 수박으로 서로 밀어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일 센 놈이 남고 나머지를 밀어내는 그런 대결인데 이런 거를 오병수박희라고. 그러니까 5명이 한 원에 들어가서 하는 태권도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술 마시면서 이거를 하라 그랬어요. 자, 당시 수박희가 막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자, 의종이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것도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좀 심심한데? 자, 이때 이 의종 옆에서 의종에 또 뭔가 이렇게 듣기 좋은 얘기를 잘하는 간신이 한 명 있었는데, 한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품, 5급 공무원이에요. 기거주라는 관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문신이었어요. 문신은 칼을 든 사람이에요? 붓을 든 사람이에요? 붓을 든 사람이죠? 한뇌가 제안을 해요. 자, 젊은 무사 하나랑, 자, 저기 무신 중에서 대장군이 있는데, 이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이벤트 매치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대장군은 고려에서 칼을 든 무신 중에서 제일 높은 장군이 상장군, 정삼품. 그 아래가 대장군이, 종삼품. 3급 공무원이. 그리고 이 사람은 뭐를 든 사람? 자, 근데 이소홍은 나이가 60대예요. 60대면은 지금도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 당시 때 60대면은 이제 오늘 내일하는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무사는 20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오병수바퀴에서 1등한 무사예요. 손잡고리죠, 그죠? 이벤트 매치를 만들었어요. 자, 왕이 좋다. 야, 이소홍 나와. 저 무사랑 붙어봐. 왕이 명령하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아니나 다를까? 수박 대련을 1대1로 펼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젊은 무사한테 이소홍이 진짜 두드려 맞아요. 자, 손잡벌한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거죠. 자, 그리고 두드려 맞은 다음에 겨우겨우 이제 땅을 짚고 일어나는데 한뇌가 이소홍한테 가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뺨을 갈겨요. 대장군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저 젊은 놈 하나 못 이겨? 자, 하고 이 한뢰가 이소홍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위 말하는 쪽을 준단 말이에요. 그쵸? 품계가 높죠? 자, 근데 5품짜리가 상품한테 가가지고 상품을 모욕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의종이 예뻐했던 것도 있고, 왕이 제일, 맞아요. 왕이 제일 그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 그랬던 것도 있는데, 고려는 과거 시험 봐가지고 관리를 뽑죠. 그죠? 자, 근데 붓을 든 문신들은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뽑는데, 칼을 든 무신들은 과거 시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봐요. 그냥 아빠가 군인이면
자식도 군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5 뽑힌 문신들을 더 높였을까요? 아니면 시험 안 보고 뽑은 문신들을 더 높이 평가했을까요? 시험 5 뽑은 문신들이 고려사회 지배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강감찬, 윤관, 김부식 이런 사람들 다 막 반란을 토벌한 장군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다 뭐에 급제한 사람들이에요? 과거 시험에 급제한 문신들이란 말이에요. 고려는 문신들은 높이 대우하면서 무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란족이 쳐들어올 때, 여진족이 쳐들어올 때 열심히 싸웠던 것들은 무신들인데 이 무신들은 대우를 잘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품의 한뢰가 삼품의 이소홍을 찾아가가지고 뺨을 갈기면서 이소홍을 막 무시했어요. 자, 근처에서 왕을 경호하고 있던 여러 무신들이 칼을 빼려 그래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 근데 이때 그 무신들의 우두머리였던 상장군, 누구? 정중부가 이거를 말려요. 자, 그리고는 이 한뢰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자, 내 이놈 한뢰야. 네가 그 너보다 품계도 높은 저런 대장군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러면서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져요. 자, 근데 의종이 이렇게 험악해진 분위기를 눈치를 바로 채죠. 그 다음에 말려요. 그만 싸워. 그 다음에 정중부를 부르죠. 정중부는 자기 아버지 인종도 예뻐했고 의종도 정중부를 꽤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중부가 막 화를 내니까 정중부를 부른 다음에 의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달래요. 아이, 화난 거 아는데, 아, 그만해. 자, 야, 술 한 잔 받아. 그 다음에 정중부한테 술 한 잔을 따라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의종이, 에이, 분위기 잡쳤다. 야, 숙소로 돌아가자. 원래 목적지였던 어디? 보현원으로 돌아간다. 자, 근데 자, 정중부가 의종한테 그 받은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자, 술만 받아놓고 마시질 않아요. 그리고 의종이랑 어가가 돌아가니까 그 술잔은 어떻게 했을까요? 깨버려요. 자, 그 다음에, 야, 저 의종이 왕이 숙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가 이제 그 시작이다. 자, 이렇게 해서 쿠데타를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왕의 어가가 이제 보현원으로 가요. 근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죠. 이거를 의종만 눈치챈 게 아니라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누구도 눈치챘을까요? 김돈중도 눈치를 채요. 그 자리에 있다가. 자, 그래서 어가가 보현원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문신들은 그냥 왕을 따라가는데 김돈중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따라가고 따로 자기 하인이랑 도망을 쳐요. 눈치가 그만큼 어땠던 거예요? 빨랐던 거죠. 자, 그리고 마침내 어가가 보현원에 도착을 했어요. 정중부는 자기 부하들을 모아요. 그 다음에 그 어가를 치라 그래요. 어가는 임금이 탄 가마를 얘기해요. 임금은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임금을 따르는 그 무신들이 친단 말이에요. 이때 행동대장이 이의방과 이고였어요. 이 사람들의 계급은 팔품이었어요. 그러면은 품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였죠. 관직 이름은 산원. 보직은 결룡, 결룡, 행수였어. 자, 결룡이 뭘까요? 결룡. 룡은 용이겠죠, 용. 견은 볼견자거든요. 용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용이 누구예요, 용? 왕이죠. 왕을 보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을 지키는 보디가드들이 경호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품계는 낮지만 행수는 경호실장이에요.
이 결룡에 들어간다는 거는 쉽게는 낮지만 무신 중에서도 그래도 능력도 있고 좀 뭐랄까 똘망똘망한 사람들이 결룡에 모아놓는. 자, 이방과 이고는 이 결룡 대장이었어요. 결룡 핵수였단 말이에요. 자, 정중부가 이방 이고한테 명령을 내요. 자, 그래서 어가가 보현원에 들어가자마자 문신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문신의 관을 쓴 자는 씨를 말려라. 자, 이렇게 해서 왕을 지키는 경호부대가 왕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자, 그 자리에서 많은 문신들을 다 때려 죽여요. 하루에는 눈치를 채고 왕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숙소, 보현원 안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할례가 의종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저 지금 저 정중부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폐하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가 어디로 숨었을 것 같아요? 의종이 앉아 있는 그 침대 있죠? 그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요. 자, 이방, 이고, 정중부가 의종이 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할례를 내놓으십시오. 자, 의종이 아무 말도 못해요. 자, 당시 이방과 이고가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의종이 앉아있는 그 침대 아래로 한루의 옷깃 끝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걸 봐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방이 이고를 잡아서 끌어내죠. 그 다음에 한레를 그 자리에서 칼로 푹 찔러서 죽여버렸죠. 자, 이렇게 얘기한 오늘 이 선생님이 얘기한 이 정변이 그 이름하여 유명한 무슨 정변? 무신정변. 의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의종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도망친 이 사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먼저 사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고 그 보현원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지 않고 하인이랑 같이 도망쳤던 사람이 있었죠. 김부식의 아들 누구? 김돈중. 김돈중은 이때 이제 하인이랑 도망치게 되는데 이 무신들이 한날 죽이고 문신들을 다 죽인 다음에 김돈중을 찾아요. 근데 없는 거예요. 자, 겁이 덜컥 났어요. 만약에 김돈중이 개경으로 잽싸게 돌아가가지고 자, 임금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면 자, 임금 다음으로 그 힘이 센 사람이 누구죠? 군사를 부리거나 이런저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위기 상황에서. 임금의 아들. 태자죠, 태자. 자, 만약에 김돈중이 개경으로 들어가서 태자를 만난 다음에 자, 태자한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해서 개경 그 성문을 다 닫고 군대를 동원하면 꼼짝없이 태자의 군대에게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김돈중이 개경으로 들어가서 태자를 만나는 거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돈중을 찾는데 김돈중이 안타깝게도 그런 판단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가질 않고 개경 주변에 있는 야산으로 숨어요. 자기 하인이랑. 근데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개경으로 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왕을 보현원에 가둬놓고 잽싸게 김돈중을 잡으려고 사람을 곳곳에 보내는데 김돈중을 못 찾고 개경에 가가지고 김돈중 집을 가봤는데 김돈중이 안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개경 상황이 어떤지를 보러 왔던 김돈중의 하인을 이 무신들이 보낸 부하들이 잡아요. 자, 그 다음에 김돈중 위치를 물어요. 이때 김돈중 하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신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무신들이 김돈중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김돈중을 죽여버리죠. 자, 그리고 이 무신들은 보현원에 갇혀있는 의종을 데리고 개경으로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 의종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중부를 불러다가
내가 평소에 장군한테 잘하지 않았어. 나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시오. 의종이 이렇게 매달려요, 정중부. 그랬더니 고려사의 기록에 정중부의 그 응답이 나오거든요. 정중부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의종이 비니까? 예, 예, 그래요. 한자로는 유유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비꼬는 거죠? 살려주긴 뭘 살려줘, 이 새끼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종을 3일 만에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의종의 대령후 말고 또 다른 동생 이경궁이 있었죠. 이경궁 왕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명종이에요. 자, 의종은 왕에서 폐위된 다음에 유배를 가요. 저 먼 섬. 어디로? 거제도. 거제도 어디 있어요? 땅 끝에 있죠. 부산 옆에 있단 말이에요. 개경에서 저 경상남도 먼 끝에 있는 어디로 유배 갔다고요? 거제도로 유배를. 그리고 의종의 동생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이경궁 왕후가 새로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명종. 자, 무신정변을 처음에 계획하고 주도했던 거는 누구예요? 정중부였죠. 상장군. 자, 근데 정중부는 무신정변 당시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근데 실제로 무신정변 때 문신들을 다 때려 죽이고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건 누구예요? 이의방과 이고였죠. 결룡행수. 자, 이 사람들은 나이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이 돼요. 자, 무신정변 초기에 권력을 진짜 휘둘렀던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을까요?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친구 한 명 더, 채원이라는 사람. 권력이란 건 나눠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의방이 채원을 제거하고 이고를 제거해요. 그리고는 한동안, 한 4년 동안 혼자 권력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초기에 이 이의방과 여러 무신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 문신들을 다 때려 죽였으니까 지금 정치가 마비됐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라 중대사를 토의하는데 그 무신들이 모여가지고 토의하는 장소를 중방이라고 불렀어요. 자, 무신들의 무슨 기구? 합의 기구였어요. 이의방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 그 새로 왕이 된 사람이 명종이죠. 명종의 아들은 명종의 뒤를 이을 그 후계자니까 태자겠죠. 자, 이미 태자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태자의 부인 태자비인데, 자, 이 태자비를 멀쩡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쫓아버려요. 궁 밖으로. 그 다음에 자기 딸을 태자의 새로운 비로 들인단 말이에요. 이의방이 뭘 했다고 자기 딸을 태자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자랑 자기 딸을 결혼시킨 거예요. 자, 이런 짓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고려시대의 왕실에서는 아무랑 혼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의방이 이런 막장 행동을 벌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나이는 많고 꾀가 많았던 정중부와 그 아들 정균에 의해서 이의방이 제거를 당해요. 이렇게 해서 한동안 또 정중부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